네, 안녕하세요. 7월 30일, 일요일입니다. 7월달도 이제 내일 하루 남았네요. 일단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오전 영상에서는 합병 비율, 뭐 주식 매수 청구권도 중요하고, 그죠? 가격도 중요하고, 합병 비율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영상을 올려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일단 현재 우리 주주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합병에 대한 찬반 여부. 지금 이 주가에서 합병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합병 진행한다. 이게 또 이슈 중에 하나고 그죠. 또 하나의 이슈, 합병 비율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합병 비율 쪽에 대한 부분, 뭐 계속 올려드렸던 사항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일단 이번에는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과거에 회사에서는 주주가 원하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 주주가 항상 먼저 많이 원했죠. 이전부터 합병에 대한 부분 주주들이 항상 원했습니다. 항상 원했는데 일단 뭐 현재까지 합병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이었고요. 저는 일단 주주가 원하면 한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변수죠. 변수고 상수는 회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회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사항. 요게 상수고 이제 이제 합병 성공하기 위해서 그죠. 주주들이 더 많이 원할 때, 또 합병 성공하기 위해서 주가가 낮을 때,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 자체가 낮아질 때, 그리고 그 시점에 뭔가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을 시점 부분, 여러 가지 변수 사항을 따져서 회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불리 따져보면 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뭐 합병에 대한 영상이든 합병 비율에 대한 영상이든 일단은 합병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과거 팩트라든가 기준, 기준에 따라서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제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물론 그 주관적인 의견이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결론적으로 주주가 원하면 합병한다 라기보다는 회사의 계획대로 일정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합병에 대한 부분은 2018년부터 이슈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 이후에 셀트리온 3사 합병 꾸준히 거론이 되면서 그죠. 19년, 20년 1월달에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주들이 원한다면 내년이라도 셀트리온 3사를 합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죠. 그래서 또 약간 답변 사항이 나오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한번 또 키워줬던 사항이었고요. 2020년 9월달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하고 이후 합병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공개한다. 또한 공정거래법 요건 충족 시점에 3사 합병을 추진하겠다라고 방침. 그리고 2021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달에 원래는 셀트리온 홀딩스, 헬스케어 홀딩스, 스킨큐어를 3사를 모두 합병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스킨큐어, 주식 매수 청구권 과다됨으로써 두 개사만 합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3사 합병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공시가 3사 합병이 아니고 홀딩스 간의 합병 공시가 나오면서 그죠. 일단 시간 내에서 많이 또 움직였습니다. 여하튼 이때 우리는 3사 합병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사 합병이 아니고 홀딩스 간의 합병이었죠. 조금 이따 신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딩스 간의 합병이 이루어진 부분도 회사의 입장 부분이었습니다. 대주주의 세금 계획 부분, 주주들의 뭐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주들을 위한 사항이 보다는 대주주의 세금 감면 부분, 지주회사의 요건 부분, 그 상으로 해서 홀딩스 간의 합병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었고요. 2020년 3월달 정선이 회계 이슈가 나왔고 일단 2023년 3월달 서회장 복귀하면서 3사 합병 관련 법적 절차 및 실행 위한 내부 실무 검토 마쳤으며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 시기 및 방법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때 한 4분기 정도의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2023년 7월이었죠. 3사 합병 미래셋 주관서로 선정되었다라고 하는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병의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합병에 대한 부분 계속 이야기만 나왔지 진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지배 구조를 보시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을 97% 가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헬스케어 지분을 24%, 그리고 셀트리온 지분을 20%대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 대략 55%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3사 합병에 대한 부분, 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부분이죠. 여기에서 일단 또 약간 플러스 알파, 스킨큐어 일단은 봐야 됩니다. 이게 또 변수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스킨큐어에 대한 변수 보셔야 될 듯 하고요. 서 회장이 셀트리온 스킨큐어 지분을 69% 가지고 있습니다. 스킨큐어가 셀트리온 지분 2.1%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또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서 회장이 직접 지분 11%가 가지고 있는 부분, 마찬가지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 회장의 지분 11%대, 요게 단순하게 이렇게 합병이 되면 그죠. 11% 지분에 대해서 양도세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세금 자체가 지금 기준상으로 대략 2천억에서 2,500억 사익 부분입니다. 수천억대 그죠. 아까운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상황이죠. 요 양도세를 또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방안 부분도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홀딩스에 현물 출자하는 부분, 그리고 아무튼 뭐 M&A에 활용된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조금 내 변수는 낮지만 그죠. 기존의 합병에 대한 부분, 셀트리온이 존속법인 가능성이 높고 헬스케어랑 제약 자체가 소멸법인이죠. 네, 요거는 뭐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인데 그죠. 가능성이 제일 뭐 어떻게 보면 낮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조금 시나리오 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상황,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서 회장 양도세 11%, 네, 개인 지분 11%에 대한 양도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존속법인으로 둔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게 일단은 구주가 되는 상황이죠. 구주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똑같이 그냥 100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00주 부분이라서 이게 구주라서 양도세 내는 부분 자체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일단은 뭐 아무튼 세무사라든가 그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쪽이 있다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아무튼 없으신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존속법인이 된다라고 하면 서 회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 지분 11%대 양도세 낼 필요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가능성은 다시 한번 희박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현재 셀트리온이 존속, 헬스케어 제약이 소멸법인이죠. 네, 아무튼 또 헬스케어가 그죠. 존속법인이 되더라도 좀 또 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현재 코스닥에 있죠. 네, 거꾸로 다시 코스닥으로 가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거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 뭐 양도소 쪽에 대한 부분, 스킨큐어 쪽에 대한 부분 등등해서 이슈 등 여러 가지 합병 시나리오가 조금 복잡합니다. 네, 아무튼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듯 하고요. 합병 시나리오 쪽에 대한 부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3사 합병 동시에 합병하는 부분,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하고 제약을 또 추후에 합병하는 부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먼저 합병하고 헬스케어를 또 합병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합병 시나리오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아까 스킨큐어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합병 후 지분구조, 이것도 몇 번 보여드렸던 상황인 거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을 하는 경우, 제약을 별도로 합병한다라고 하면 지주회사 홀딩스의 지분율 셀트리온 21%대 부분상으로 지주사 요건 20% 이상 갖추는 사항이라서요. 문제는 없는 사항이고, 셀트리온 제약 3사를 동시 합병한다라고 하면 지주회사 요건 20% 밑으로 떨어지죠. 19.5% 나옵니다. 0.5% 지분 매입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아무튼 추후에 그죠. 0.5%에 대한 지분 매입에 따라서 뭐 주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또 지분율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또 동시에 합병하느냐 또 별도로 추후에 먼저 합병하느냐에 따라서 합병 기간도 길어질 수 있고 그죠. 주식 매수 청구권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조금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느냐,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적게 들어가고 다시 한번 또 들어가느냐, 그렇게 큰 차이도 있는 사항입니다. 흡수합병의 절차에서 일단은 이사회 결의 및 계약 체결해서 그죠. 일단은 회사의 계획대로 이사회 결의가 되겠죠. 우리가 예상하는 8월 중순이 될지 그 이유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8월 중순쯤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자사주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갔죠.
보통 한 달 반, 2달 정도 걸리는 자사주가 최근에 3, 4일 정도에 공격적으로 매수가 완료가 되었고, 그죠? 그게 7월 11일에 모두 완료가 되었죠. 늦어도 한 달 후니까, 그죠? 8월 중순쯤에 이론적으로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 요구 답변이 나왔을 때, 형식적인 답변이지만 한 달 후에 재공시하겠다. 한 달 후에 재공시 시점 자체가 8월 12일인가요? 아무튼 13일인가요? 아무튼 이 정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월 중순쯤에 합병 공시가 나오면, 그죠? 회사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가 최저 수준의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게 들어가는 사항이죠. 이러한 이유상으로, 요 세 가지 큰 이유상으로 8월 중순에 합병 공시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물론 8월 중순이냐, 8월 말이냐, 9월이냐,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여하튼 올해 안으로는 합병 자체가 진행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흡수 합병의 절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합병 반대 의사 접수, 네, 그리고 일단 주총에서, 그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및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어야, 네, 합병 자체가 승인이 되는 사항이죠. 제가 봐서는, 네, 합병 승인 문제 쪽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현재 주주분들 의견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죠? 이주가에서 합병 못한다. 이주가에서 합병한다. 아무튼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주총에서 주총 결과가 나오면 과거에 우리 그 승인했을 때 승인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인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찬성률 대부분 80%대, 90%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총에서 승인 나는 부분 쪽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문제는 없을 듯 하고요. 조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요 금액 부분이죠. 이 금액 자체가 정권사에서는, 그죠? 대략 한 1조 1000억대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시세 예상을 했을 때, 여하튼 회사의 계획 범위 내에서, 네, 계획된 비용 내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 자체만 나오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중순에 나온다라고 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준이 합병 공시 기준상으로 일주일 전 주가, 1개월 전 주가, 2개월 전 주가를 가중 산술 평균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이 기준상으로 보면 8월 중순, 현재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14만원 초반대 최저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월 중순 합병 공시가 나오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도 최저치에 형성이 됨으로써, 네, 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1년, 네, 이때 합병, 그죠?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3사 합병 쪽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셀트리온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 간의 합병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었죠. 원래는 홀딩스, 헬스케어 홀딩스, 스킨큐어를 같이 합병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스킨큐어, 주식 매수 청구권 과다가 나오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홀딩스,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네, 합병이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때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서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때 그 당시 기준상으로, 그죠? 서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자체를 대략 한 33%인가요? 35%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략 20% 이상을 떼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현물 출자를 해서 헬스케어 홀딩스를 만든 다음에 셀트리온 홀딩스와 합쳐버렸죠. 이렇게 만든 이유가 말 그대로 회사의 서 회장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의 지분율, 이익을 맞추기 위한, 네, 목적 부분이었고요. 주주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뒷전으로 밀려났던 사항이었죠. 그 당시 셀트리온 합병에서 상장 3사 통합 목표에서 지주사 합병에 박차를 가하겠다. 2021년 11월 달에 나온 기사 부분이었습니다. 지배구조 단일화, 개정세법, 공정거래법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큰 목적입니다. 세법, 세금 부분, 공정거래법, 네, 지주사 요건 20%냐 30%냐 요것 때문에 일단은 홀딩스 간의 합병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었고요.
근데 세법 공정거래법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 권리 논란 해소 목표다 해서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이 3, 4병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개정된 세법과 공정거래법에 대응하기 위한 점이다 해서 오는 2022년부터 지주사 전환 시 현물 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인 주식 처분 시점을 4년 거치 분할 납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해서 그죠. 2022년부터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모두 마무리를 했던 사항이었죠. 서정진 명예회장 앞서 보유하고 있던 헬스케어 주식 24%를 현물 출자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을 했죠. 따라서 서 명예회장 홀딩스 지분 95%, 헬스케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두 회사를 합쳐버렸어 그죠. 양도 주식세 처분 시점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지주사 요건 2021년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지주사 요건 자체가 기존에는 20%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 30%, 비상장사는 50% 이상 보유해야 되는 게 2022년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홀딩스 간에 합병하면서 그죠. 지주회사 20% 기준에 또 적용이 되었던 사항이었고 세금에 대한 부분도 이연 혜택 등등 해서 그 혜택을 받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유상으로 2021년에 우리가 말하는 3, 4합병이 아니고 홀딩스 간의 합병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었고요. 현 시점에서 합병 진행 시 장단점 부분 일단 요거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현 시점에서 합병을 하느냐 아니냐 조금 차이가 큰 부분입니다. 일단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만약에 8월 중순쯤에 합병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장점, 회사 장점이죠. 주식 매수 청구 비용 자체가 최저치로 형성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죠. 회사에서 가장 큰 메리트 부분이죠. 그리고 합병이 진행이 되면 매출 투명성이 확보가 되죠. 기존의 셀트리온 매출은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매출, 말 그대로 매출 그죠. 조정하려고 하면, 마사지 하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 일부적으로 셀트리온 매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창고 매출 아니냐 그런 그죠. 안 좋은 인식 자체가 많이 있었죠. 합병이 되면 이런 매출 투명성 자체가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부 거래 및 또 공정성도 확보가 되죠. 말 그대로 내부 거래 비중 여전히 우리가 높은 사항,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됨으로써 회사 신뢰도 쪽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올라가죠. 일단 회사 이미지에 대한 신뢰도,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좀 그런 쪽이고 그죠. 무형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합병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일부에서는 그죠. 합병해도 주가가 상승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제가 될 수 있는 근거, 과거에 합병이 언급됨으로써 주가의 상승 변동폭, 최근에도 그죠. 미래에셋 주관사로 선정되었다라고 하면서 주가의 상승, 복합적인 사항, 과거의 수치를 가지고 합병 모멘텀, 주가 상승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죠.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합병 이슈가 발생됨으로써 주가는 상승하다가 합병에 대한 이제 마무리 시점 돼서 주가는 다시 빠질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작정 계속 올라간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는 사항이고요. 합병에 대한 이벤트로 올라간 주가 다시 빠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을 하게 되면 중복 비용 및 절감 효과를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중복된 비용 자체가 그죠. 세 회사에서 똑같은 업무 자체로 이제 진행하고 있던 부분 자체가 한 회사로 합쳐지니 그죠.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 업무 비용 자체에 대한 자체가 또 확보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 부분이 있죠. 이에 따라서 그죠. 주가 상승과 더불어 회사의 이미지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면 또 외인 투자라든가 투자 쪽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합병 후에 합병 전 단순 합산 매출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일반적인 합병 회사라고 하면 세 회사가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1조 원대, 1조 원대, 1조 원대라고 하면 그죠. 단순하게 한 매출 자체는 3조 원대의 합병회사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그죠. 셀트리온 매출은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셀트리온 매출이 대부분 빠지고 헬스케어랑 제약 매출만 가지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아니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대략 2 정도 나오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합병 후에 합병 전 단순 매출이 감소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일단 아까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수가 그죠. 합병하게 되면 대략 9천만 주 늘어나죠. 주당 가치가 희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합병 전 주가보다는 합병 후의 주가가 떨어지는 가능성 자체가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매출이랑 영업이익 똑같은 나오는 구조상에서 그죠. 주식수가 9천만 주 늘어나는 상황인데, 네, 상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그 늘어나는 주식수 늘어나는 비율만큼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네,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하죠. 네. 이거 아무튼 합병한 이후에 또 미래 전망이라든가 뭔가 등등 또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신약에 대한 가치 부분, 직판에 대한 프리미엄, 이게 말 그대로 붙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네,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고 PER, 지금보다 PER 자체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 요거는 또 시간은 또 걸리는 상황이죠. 증가된 주식수로 인한 주당가치 희석 부분에서 크게 볼 수 있는 단점 부분입니다. 이게 현재 합병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요, 주가는 제가 봐서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인 우상향은 조금 가능하겠죠. 네, 지금 현재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14만원대 부분이니까 합병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2분기 실적은 일단은 반영이 되었고 그죠. M&A 쪽 부분이랑 이제 유플라이마 부분이랑 램시마 SC에 대한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꽂히느냐에 따라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겠죠. 네, 뭐 N자형 우상향. 그래봤자 지금 14만원인 기준이라고 하면 올해 말 기준상으로 합병 없이 일단 M&A 이슈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합병 없고 단지 유플라이마 부분이랑 기존에 들어가 있던 파이프라인 쪽에 대한 매출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하반기 때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긍정적으로 붙는다라는 가정하에 연말에 잘해야 18만원, 19만원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해야, 네. 근데 여기에 그죠. 네, 합병 모멘텀이 붙으면 이제 더 갈 수 있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다가 주가는 다시 하락 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합병에 대한 부분, 여하튼 이 시점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 주가 변동성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주주들이 원하면 합병한다라기보다는 회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대응들을 잘 하셔야죠. 네, 합병 진행이 되면서 변동성,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 크게 5가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고요. 진행 과정 중에 우리 주주들의 대응이 네, 정말 잘 대응을 하셔야 될 네, 시점입니다. 합병은 진행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 부분입니다.